안녕하십니까. 신통일한국의 비전과 이념, 김항제 원장님께서 강의한 내용을 30분 이내로 줄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통일한국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또 이러한 신통일한국의 비전이 남북통일의 방안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통일한국의 미래의 모습들을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신통일한국론, 나의 디자인,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부로는 남북통일을 왜 해야 하는 것일까 부터, 또 남북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통일 이후에 후회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상당히 훈훈한 바람이 불었던 해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상회담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정상회담의 배후에 또 숨은 비화나 숨은 속셈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다들 거기에 놀아났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김정은 김정은대로 각 현재의 그들이 다른 속셈을 가지고 만나고 있었고, 실제로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는 달랐다고 밖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 한국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물어보면 실제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통일한국이란 무엇인가부터 개념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이란 말은 God 또는 네오, 즉 뉴라는 뜻으로 신을 말하고, 통일한국은 그야말로 통일된 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이 탄생한 이후에 1969년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또 1971년도 동독 호네크가 집권을 하기 시작하고 1985년도에 드디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동독이 개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9년 10월 4일 니콜라이 교회에서 출발한 시위가 결국 30만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통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1961년 8월 12일에 시작된 독일의 동독과 서독의 통일의 출발이 1989년 11월 9일 날 드디어 통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지 이미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독일 통일은 서독을 중심한 흡수 통일에 가까웠고 완벽한 통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독일 사람들은 서로 오시, 베시라고 부릅니다. 오시, 베시가 무슨 뜻이냐 하면 저 동독 새끼들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게으르다. 왜 사회주의 사회가 뭘 안 해주느냐? 왜 국가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동독 사람들을 이르는
서독 사람들의 비아냥스러운 그런 말이 바로 옷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체제가 그동안 달랐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주고 분배해주던 그런 사회주의 체제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유로운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가 무척 힘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가 국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족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국가나 사회가 뭘 해주기만을 기다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동족 사람들은 또 서독 사람들에게 배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배시란 뜻은 무한 경쟁에서 승리자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기계, 돈벌레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물신주의에 빠져있는 서독 사람들을 일컫는 비아냥거리는 말이 바로 배시입니다.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지금 독일에서 공유하고 있는 이념이 사실은 있었어야 했다는 학자들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에 학자들이 모여서 30년을 결론 짓는 내용이 바로 미리 우리가 준비한 과정에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이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늦었지만 만약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이 먼저 준비되고 그 가치관으로 서로 교육된 가운데 사회 모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난 후에 통일을 했더라면 통일 이후에 겪는 많은 이념의 갈등과 또 여러가지 차이에 의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그들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김항제 원장님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처럼 후회하지 않고 우리는 직선거리로 바로 완전한 정말 희망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 실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통일 이후의 시뮬레이션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된 과정만 신경을 썼지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신통일한국론입니다. 우리가 신통일한국의 비전과 이념을 그래서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통일을 하고 이후에 우리가 공유해야 될 새로운 이념과 사상을 미리 소개하고 국민들을 교육을 하고 또 많은 사회 사람들이 미리 적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먼저 통일 이념부터 새로이 갖추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세평화국이고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이며 신가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평화주의로 바꾸어 말할 수 있고 또 더불어 사는 공생, 더불어 번영을 하고자 하는 공영, 서로 같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자는 공의주의 사회를 바탕으로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이면서도 신이 중심이 된 그러한 가정주의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국가적인 비전은 바로 영세평화국과 신평화주의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새로운 통일한국의 국가적 비전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테러에 무방비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러가 없는 정말 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남북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은 곧 세계 평화의 하나의 출발점이자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과 테러로부터 갈등과 분열로부터 이러한 구조적 폭력에서 벗어나서 정말 21세기는 신냉전주의 시대였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벗어나서 아시아 전 세계가 이루어야 할, 달성해야 할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남북 통일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평화입니다. 영구적 평화입니다. 잠시 평화를 했다가 다시 혼란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는 곧 영구적이란 말은 이것은 인간 스스로 그 영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평화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외와 또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만 영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적극적인 평화주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반도는 영세 중립국을 넘어서 영세 평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영세 평화국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영세란 말 때문에 어쩌면 나약한 힘이 없는 나라가 주변의 국가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영세 중립국을 내세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세평화국으로 신통일한국의 비전으로 영세평화국을 말할 때는 이 영세평화국은 자주국방과 자기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주위에 있는 한 나라와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힘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영세평화국입니다. 현재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4강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와 우리와 전쟁을 했을 때 4개 나라 전부는 우리가 안 되지만 어떤 한 나라만 지목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만큼 우리의 국방이 힘이 모든 면에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들을 능가할 만큼 탄탄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영세평화국이니까 결코 영세란 말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졌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세평화국은 바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자국 주도형의 평화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주의에서 평화라는 것은 의미가 원래 로마의 팍스에서 의미를 가져다 온 것인데 우리는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서 아시아의 평화, 대륙의 평화, 세계의 평화의 하나의 시발점으로서 남북 통일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평화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평화가 아니고 전 세계의 평화를 염두에 두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평화주의에서 신이란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평화는 인간들끼리는 서로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늘 갈등과 경쟁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등과 경쟁이 있더라도 그것을 큰 틀에서 조율하고 양심을 가지고 하늘을 모시는 가운데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할 때만 영원한 평화는 가능하기 때문에 신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 사랑의 마음, 참 사랑의 사상을 가지고 할 때만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으로 나는 평화요, 다른 사람은 불행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이 다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제2의 나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타 사상으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신평화주의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평화의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소유를 원하고 또 지배하기를 원하고 명예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간을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하고 배려하는 인간으로 양심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심정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통일한국으로 나아갈 수 없고 또 신통일세계가 이루어져요. 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세평화국은 곧 신평화주의이고 신평화주의는 곧 신통일한국이며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넘어서서 통일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통일한국의 운동인 것입니다. 공생공령 공의주의를 토대로 한 이러한 개인이 모여서 공생공령 공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주의라는 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어뜸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 하나만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을 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먼저 더불어 사는, 더불어 행복하는 다른 사람이 곧 제2의 나로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곧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생공령 공의주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로 모인 사회를 건설하고 그것이 결국 전 국가 세계 단위로 확대되는 것이 바로 신통일한국의 이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생공령 공의주의 이념을 가지고 만드는 문명이 문화가 바로 신문명사회이고 그러한 문명사회는 더 이상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없는 다 함께 같이 노력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신문명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통일되는 통일사회를 통일국가를 통일세계를 건설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경제인 공령 공생이 공동경제를 말하고 공동정치는 공령이고 공동윤리는 공의입니다. 이러한 공생공령 공의주의 사회가 먼저 건설되고 그를 토대로 한 바로 미래에 우리가 건설해야 될 남북이 통일된 세계가 바로 이러한 공생공령 공의주의를 토대로 한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하겠다는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세우는 이러한 공생공령 공의주의로 이념을 가지고 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많은 냉전과 신냉전의 이념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가장 지구 대가족의 사회에서 서로가 평화를 이루고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야말로 정신적 물질적 보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신문명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함으로써 이러한 미래에 다시는 후회가 없는 영원한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는 그것이 곧 남북 통일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MPO란 말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닌 걸 말하는데, 현재 미국은 28%가량의 이러한 MPO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1,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돈, 그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돈만 생각하지만 영원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돈이 적어도 30% 이상 갖추어질 때만이 그 사회가 서로 더불어 살고 서로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념이 바로 공생, 즉 경제공동체요, 공영, 정치공동체, 윤리공동체인 공의가 이루어진 이러한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만이 전쟁과 분쟁이 없는, 갈등과 테러가 없는 영원한 평화가 건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그 마음속에 소유 개념, 내 것이다 하는 뭔가 가지고 싶고 내 것이어야 직성이 풀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공의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심, 정말 더불어 같이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란 말을 하니까 커뮤니케이션 또는 커뮤니티, 공동체를 말하니까 공산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공산주의라고 해서 그들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자본주의, 즉 남한의 경제체제나 남한의 모든 정체와 북한의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남한과 북한이 이러한 다른 신념을 하나로 묶어서 통일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상대방이 가진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가 바로 남북 통일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개념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공동체 개념이 바로 공생, 공영, 공의주의라는 것입니다. 서로 공동선을 추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의 질서가 바로 국가의 질서가 되고 세계의 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정 분배와 공동경제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면서도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공생주의가 되고 또 공영주의가 되고, 공영주의에서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선거제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나 또 정당인들이 그저 자기 정당만을 내세우고 당선이 일단 되고 나면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기 정당에서 어떤 정당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고 거기에 자꾸 쏠리게 되는 것을, 그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추첨제와 또 선거제와 추천제를 세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바로 공영주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심을 토대로 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타이는 곧 제2의 나라는 생각,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전체를 살리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사는 길이라는 타주의를 근거로 한
4대 심정의 하나의 혁명적인 내용이 바로 공의주의고, 또 참된 주인, 참된 스승, 참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3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는 그러한 윤리가 기초가 되는 사회, 바로 주의가 공의사회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갖추어진 윤리와 경제와 정치가 모두 이루어진 그런 사회가 바로 신통일 한국의 미래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미리 지금부터 교육되어서 전 국민이 이러한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앞으로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도 우리가 이룩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화만사성처럼 나 자신이,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신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신가정적인 내용에서 먼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건설하고, 그 가정에서 서로 위하는 참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가정에서 이러한 3대 공생공령 공의주의의 교육을 바탕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교육이 출발점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세우는 가정을 먼저 출발점으로 한 평화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인주의가 아니고 사실은 가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현재 자녀 문제, 또 가정 문제, 자기 자녀를 먼저 챙긴다든지 자기 부인을 챙긴다든지 남편을 챙긴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현재 남한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안이, 신념이, 주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신평화주의입니다. 공생공령 공의주의는 나 하나의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인간을, 온 세계 모든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우리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비록 희생되더라도 전 사회를 살리는 길로, 그것이 공적인 생각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룩해야 할 사회가 바로 신공생공령공의주의를 토대로 한 신통일 한국의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서 출발은 하지만 그것이 가정, 사회로 점점점 나아가면서도 그것이 이기적이 아닌 오히려 타주의, 상대를 위하겠다는 사회와 인간 전체를 사랑하고 인간 전체를 위하는 개인이 되어야 하고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윤리를 먼저 가정에서 출발하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가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평화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부모를 모시는 효와 또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간에 서로 우애를 나누고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것이 먼저 교육이 되고, 그를 토대로 가정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그런 가정처럼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모시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곧 신통일 한국의 사회가 되고 또 그것이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통일 한국이 가지는 새로운 가정적인 이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인에서 출발해서 가정으로 또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출발점은 양심을 출발점으로 하고 나아가서 가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위하는 참 사랑으로 교육되어진 가정 구성원이 세계의 구성원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도 가정에서처럼 서로 우애 있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가 아니고 내 이웃을 우리 가정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된 사회로 세계로 확대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가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가정 공동체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가정주의가 토대로 된 그러한 공동체가 확대된 것이 곧 사회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통일한국의 이념은 신가정공동체를 먼저 이루자는 출발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했을 때만이 영세평화국이 가능하고 공생공의주의가 건설도 가능하며 신가정공동체처럼 신통일한국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신통일한국은 누가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신통일한국을 이루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통일 이후에 다가올 많은 위기와 또 혼란을 미리 지금부터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대국민 교육을 통해서, 평화통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통일한국 운동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신통일한국의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한 만큼 재난으로 결국은 우리가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희생이 아니라 씨앗이 되고 그것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통일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상주의자의 망상이 아니라 현실주의자의 바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상이고, 그것이 공생공영공의주의로 나아갈 때만이 이상적인 영구적인 그런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